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우파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무지하다. 본 콘텐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오랜만에 또 얘기거리가 있어서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혐오하고 그 관련된 내용인데, 포비아죠, 포비아. 이것도 상당히 오래 묵은 내용이에요. 벌써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지금 끝나지 않는 싸움이 지금 대구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대구 대연동 이제 이슬람 사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보면은 요 주택가 한가운데 거주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시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후문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도 하고 거기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북대학교 교수의 차원에서도 이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묘하죠?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요 주민들하고 이제 소송도 하고, 여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국밥 축제인가요? 요 돼지머리 축제 같은 거 하고 이제 그 앞에다 놔가지고 이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으려고 상당하게 이제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이제 이 싸움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 시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대구시장이 우리 홍준표 씨가 되셨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하는 스탠스나 발언을 보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홍준표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분의 어떤 이 워딩을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워딩. 모스크 반대는 종교 자유 침해, 반대 세력은 사이비 기독교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대구를 이상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얼굴만 봐도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욕을 안 하려고 되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슬람 포비아 만드는 사이비 세력 대구서 추방. 그러면은 지금 대연동에서 이슬람 그 사원을 만드는 거를 대연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돼지머리 시위까지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사이비 세력인가요? 대연동에 사시는 대구 시민인데 대구 시민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게 한 시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대구가 무슨 중앙아시아나 중동에 있는 그런 국가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저런 거를 시장이 얘기한다는 게 이게 지금 논리에 맞는 건가, 이치에 맞는 건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이 종교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그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봐야죠. 이건 유권 해석이 아니고요.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종교라는 거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거죠. 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통치 이념이거든요. 이거를 단순한 종교로 봐서 그냥 자유를 보장해주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홍준표 씨가 이 정도의 식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대구 시민한테는 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혁 21년 경선 때 우파인 사인 줄 알고 지지했던 내가 후회가 될 정도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또 하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그 종교의 자유 안에서 용인될 만한 수준의 행위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자치법이 있죠. 또 본인들의 특유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마저도 어떤 종교의 틀 안에서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첫 번째 뭐다?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거죠. 정치자 종교, 정치냐 종교냐, 이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이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도박 같은 거죠.
자, 이렇게 불안정한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이게 대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다. 대구 시장은 뭐예요? 대구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 사람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을 옹호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을 대구에서 추방하겠다.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구 시장을 뽑아놓은 대구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열이 받는데. 이슬람을 비롯해서 그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다문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무차별적인 다원주의인데 이거는 그 우파의 가치하고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이 무차별적인 다원주의는요, 그 우파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우파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우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며 국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무지하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하는 특성상. 하지만 전면에 나서서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크다. 어느 특정 세력의 어떤 이념을 대변하는 대변자일 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 특정 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편의상 우파니 좌파니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도 뭐예요? 우파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민을 우선시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다원주의는 그 우파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보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홍준표 씨도 결국에는 이준석과 더불어서 민주당에 못 들어간 게 상당히 지금 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